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서블릿 JSP 웹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단어는 파트 1에서 마지막 라운드인 그 MVC 패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MVC 패턴에 관련해서는요. 우선 여러분들이 MVC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시고요. 이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웹 프로그래밍을 학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MVC는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의 약자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델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데이터의 이동 등을 관장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뷰라는 영역은 디자이너들이 주로 신경 쓰는 UI단, 사용자들이 바라보는 그 화면단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역을 구분 지어 둔 것이고요. 마지막 컨트롤러라는 영역은 C는 컨트롤러인데요. 컨트롤러 영역은 웹상에서의 페이지의 이동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역을 구분해 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구분을 해두게 되면 디자이너는 자신의 본연의 영역인 UI 디자인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래머는 로직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군데의 웹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군데의 페이지를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이지의 영역 변화나 아니면 특정 페이지로의 이동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에 임하신다라면 웹에서 조금 더 확장성과 그 다음에 유용성 그리고 편리성을 이제 강조할 수 있는 형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DTO와 DAO 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DTO라는 것은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의 약자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이동하는 데에 주 목적을 가진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한 패턴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DAO 패턴은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해서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데이터를 취급하고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DB와 연결해서 어떠한 값을 이제 획득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모아둔 클래스의 객체로서 DAO라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DTO와 DAO 패턴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모델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가 있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DTO와 DAO 패턴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모델 1 방식의 프로그램과 모델 2 방식의 프로그램이 갖는 장단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모델 1이라는 형식의 프로그램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웹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런 패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JSP에서 모든 로직을 다 처리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바라는 곳에 프로그램을 다 모아놓고 처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확장성이나 유지 보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1 방식의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모델 2 방식으로 이전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되는데요. 모델 2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MVC 패턴과 같이 영역을 나누고 DTO, DAO와 같은 패턴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 1에 비해서는 클래스나 JSP 파일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여기에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은 파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힘든 점을 느끼실 수도 있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러한 모델 2 방식을 좀 더 확장해서 프레임워크라는 것까지 새롭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모델 1, 모델 2를 따로 나누지 않고 그냥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프로그래밍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선 패턴이라는 것을 보면 영어 사전을 보면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틀이나 견본 등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패턴은 내가 어디까지 무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것저것 다 사용을 해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방식이 좋더라
라고 하고 추천해 준 방식, 그러한 것들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제 디자인에 있어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웹페이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OK를 누르게 되면 서버로 전송을 해서 서버가 그것을 처리하고 결과를 되돌려준다 라는 것도 일종의 흐름,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에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주고 서버에서 이제 밸리데이션 처리를 하고 그거의 결과값을 DB에 저장하고 하는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들이 매번 반복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그 프레임워크라는 부분도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패턴이라는 것은 그러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십 혹은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공통되게 코드를 작업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앞서 우리 목차에서 보신 바와 같이 MVC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 뷰, 컨트롤러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라는 거고요. 일단 이 세 가지 영역은 영역 간의 결합도를 최소화한 패턴이다. 이 MVC 패턴이라는 게요. 그래서 결합도를 최소화한다라는 것은 이 뷰라는 영역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모델이나 컨트롤러가 개입을 하지 않고, 모델 영역을 작업할 때도 뷰나 컨트롤러 신경 쓰지 않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컨트롤러 역시도 뷰나 모델과 관련 없이 이제 자기의 영역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단 여기에 연결고리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결합도는 이제 최소화를 시키되 얘네들이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키값, 키고리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뒤에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이 MVC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우선 모델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에 관여해서 직접적인 작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담거나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보내는 작업을 하는 객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고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데이터 그 자체에 중심을 맞추어서 이제 진행되는 영역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저장하고 있다가 뷰에서 요청해오는 상태 질의에 대한 응답을 담당하고, 컨트롤러에서 상태 변화를 알려주면 모델 상태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뷰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좀 요건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 모델이라는 영역은 뷰상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해오면 입력한 데이터를 담는 역할, 담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영역도 모델이고요.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상태 변화,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값을 가지고 저쪽 뷰로 보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컨트롤러에서의 상태 변화를 알려주게 되면 모델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켜서 그 변화를 뷰에게 던져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DTO를 통해서 상태의 값을 주고받으며, 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한테 값을 담아놓고 얘를 이동시키면서 뷰한테 주고, 뭐 컨트롤러를 통해서 뷰한테 주고, 뷰로부터 값을 입력받고를 전부 다 DTO가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속 저장된 데이터와의 통신을 위해서 DAO, 영속 저장이라는 것은 DB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DB와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DAO를 사용한다.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취급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요 영역이 바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뷰라는 영역은 모델 부분을 렌더링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을 이야기한다. 쉽게 얘기해서 디자이너가 디자인해둔 페이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페이지 상에도 어떤 데이터가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 중에서 DTO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그 화면상에 뿌려줌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뭐 아름답게 꾸미고 예쁘게 꾸미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디자이너에 의해서 페이지 작업, 이 뷰라는 영역이 자체적으로 가진 그 화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모델의 변화된 상태를 요청하여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그 모델의 변화된 상태를 가지고 와서 다시금 보여주는 것도 뷰의 역할이고요. 뷰에서의 사용자 행위를 컨트롤러에 전달한다. 다시 말하면 뷰에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된 값을 DTO를
DTO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러에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컨트롤러는 지금 이 사람이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지 로그인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모델로 전달을 해서 해당 동작을 처리하게 되고요. 처리된 결과는 다시 컨트롤러가 되돌려 받아서 다시 원하는 뷰로, 다시 말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든지 로그인이 되었으면 메인 페이지라든지 라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가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컨트롤러가 선택한 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 뷰라는 것은 컨트롤러가 어떤 뷰를 보여줘 라고 하면 뷰의 입장에서는 그 화면이 그냥 열려서 보여지도록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란 뷰에 대한 하나의 진입점으로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를 정의해둔 부분을 이야기하고 특정 결과에 대한 뷰를 선택하여 응답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컨트롤러는 그 중심에 있어서 뷰와 모델의 중심에서 이동, 다시 말하면 뷰에서 넘어온 데이터 모델에게 주고 모델에서 처리된 결과가 뷰한테 넘겨주고 그 어느 뷰로 갈지를 결정하고 하는 이러한 중심의 역할로서 컨트롤을 담당하는 역할로 컨트롤러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MVC 패턴이라고 부르고요. 웹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MVC 패턴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MVC 패턴에 대해서 뭐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만들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MVC 패턴을 활용한 예시 하나를 같이 작성을 해보고요. 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약간이나마 MVC 패턴을 이해하는 정도로 해서 이번 라운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VC 활용 예시로서 첫 번째로는 일단 뷰 영역으로서 사용자 등록을 위해 HTML 페이지를 하나 작성할 겁니다. register.html 이라고 작성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 담아서 그 모델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DTO 클래스 하나를 또 작성할 겁니다. 이 DTO 클래스는 멤버 DTO라는 이름으로 작성할 거고요. 이 부분이 모델 영역에 해당합니다. 다음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DTO 클래스의 값이 담겨 있으면 얘를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DB에 저장해야 되겠죠. 그러면 DB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하나가 있어야 될 텐데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고요. 라운드 언더바 10 언더바 멤버라고 해서 만들어 줄 거고 번호와 이름과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 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DTO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실제 방금 만든 이 테이블에 저장하는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작업 처리는 DAO 클래스에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DAO 클래스를 하나 작성을 해서 이제 이 모델 영역으로 옵니다. DAO 해서 여기에 저장을 하는 작업 영역을 하나 만들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용자가 HTML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를 DTO에 담아 그것을 DAO 클래스의 관련 메소드에 전송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동할 페이지를 제어하는 서블릿 클래스를 작성한다. 다시 말하면 뷰에서 넘어온 거 모델로 주고 모델에서 처리한 결과가 다시 또 뷰로 준다. 그게 조금 전에 컨트롤러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 영역을 담당하는 영역을 우리가 서블릿 클래스로 하나 작성을 할 거고요. 보통 컨트롤러 영역은 대부분 서블릿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처리 결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성공과 실패 여부를 출력하는 뷰 페이지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의 흐름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예제를 작성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